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문화진흥협회 이사장 역할을 맡고 있는 신동명 박사입니다. 이 동영상은 여성가족부 장관상 타기 제20회 전국 청소년 토론 축제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된 동영상입니다. 20회 대회를 맞이해서 저희가 특히 코로나 때에는 비대면으로 하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대면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오프라인 대회로 바뀌면서 저희가 그동안 준비했던 많은 것들을 적용시키다 보니까 대회에 참여하시려는 분들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 좀 안내 좀 해주세요, 이런 요청이 많아서 저희가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회 준비에 관한 내용을 안내해드리고자 이 동영상을 제작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저희가 아예 교재를 준비해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안내해드리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교재를 준비하고 그 교재 사용을 통해서 대회 준비하는 내용을 저희가 동영상으로 담게 된 겁니다. 자, 여기 목차를 보시면 독후감 쓰기 활동과 1이 있고 독후감 쓰기 활동 2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독후감 쓰기가 왜 활동이 두 개가 있을까요? 그거는 예선 부분에 있어서 보시면 책 2권을 읽고 예선에 서류를 내야, 독후감을 내야 거기서 통과되면 이제 본선에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후감을 2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독후감 쓰는 내용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1번, 2번으로 2권이니까 이렇게 나눠서 했다라는 것이고요. 가장 많이 저희가 이제 그 전화를 받는 건데, 이번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부 자기소개서 쓰기가 적용이 되고, 그리고 2대1 구술면접, 1대2 구술면접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똑같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런 걸 처음이고,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의뢰가 와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 교재를 만들어서 안내해 드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대회 예선에 나올 때 이렇게 요 인적사항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분류하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 교재 자체를 보내도 저희가 접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중간에 예선에 할 거는 있는데 뒤에 거는 본선을 연습하는 건데, 그러면 이 책을 보내면 본선 걸 연습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라면 내용 독후감 쓴 것만, 예선에 내야 될 것만 서류 찢어서 쭉 잘라서 제출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제가 말씀드릴 때, 그렇게 하면 되겠군요 그러시더라고요. 자, 독후감 2개를 써야 된다고, 예선에서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독후감은 다른 대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원하는 독후감은 토론 대회에서 토론을 잘하게 하기 위한 독후감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독후감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저희는 사실 독후감이라기보다는 독서 비평문을 원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저희가 지향하는 독후감이 있으니까 저희가 싫어하는 독후감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어떤 독후감을 저희는 싫어하느냐? 반성문으로 마무리 짓는 거예요. 맨날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결론에서는 이번에는 엄마 말 잘 듣고 효도해야겠다, 이런 식의 마무리는 저희가 정말 원치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2번째, 다른 친구들과 다른 형태의 글을 쓰려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편지글이나 일기글 형태로 쓰는데, 본인은 다른 사람들하고 틀리게 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는 너무 식상하는 글의 형태다.
자, 세 번째는 3단 논법 아시죠? 그게 이제 마지막엔 반성문이 되는 건데, 자, 서론에서 읽게 된 동기, 본론에서 내용 요약하기, 그리고 결론에서 반성문. 이런 거 제일 싫어합니다. 특히 내용 부분에 그냥 그 본문 요약해서 채워넣는 거, 마무리 질 때 반성문 쓰는 거, 저희들이 가장 싫어하는 독후감이다. 자, 그럼 저희가 좋아하는 독후감은 뭐냐? 저희가 좋아하는 독후감은 읽고서 본인의 생각을 쓰시라는 거예요. 자신의 견해가 있는데 왜 맨날 내용을 요약하는 것만 하냐는 거죠. 자기 견해를 덧붙여서 재해석한 내용을 자유롭게 쓰시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재해석하라 했더니 비난과 공격의 내용을 쓰라는 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을 덧붙인 재해석의 글.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작품과 연결하여서 표현하는 글들을 저희는 굉장히 좋아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쓰라는 거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 자, 그래서 예시를 저희가 이게 1번, 예시 2번, 예시 3번, 예시 4번, 예시 5번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면 좋겠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 책은, 이 교재는 학교나 학원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같이 함께 사용하면 적절한 책입니다. 교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만들면서 고민하고 배려한 사람은 또 누가 있냐면 혼자서 하는 학생을 위해서 그 친구도 스스로 대회가 어떤 상황일지를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배려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독후감 쓰기 맨 처음에 모르는 단어 찾기가 나왔군요. 자, 모르는 찾기 왜 해야 되냐? 토론대에 나오는데 모르는 단어를 그대로 방치하고 나왔다. 그냥 나왔다. 무시하고 나왔다. 그러면 상대방이랑 얘기할 때 자기가 얘기하는 단어를 뭔지도 모르고 막 쓰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상대방의 단어를 자기가 이해를 못하니까 독서 토론을 하는데 별로 효과가 없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저희는 모르는 단어 먼저 찾아서 문해력을 높이는 단계를 저희가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북토킹이라 그래서 책을 읽기 전에 겉표지를 보고서 어떤 내용인지 상상해 보는 거, 읽고 나서 그 표지와 연관시켜서 재해석해 보는 거, 이런 거 전부 우리가 읽기 끝나면은 북토킹이라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 해보잖아요. 이거를 선생님과 같이 하는 학생은 선생님이랑 하면 되지만 혼자 하는 학생은 스스로 질문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스스로 책 읽으면 당연히 질문해야 되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들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스스로 이걸 메꿔 보시라는 얘기고, 그리고 저희는 이 교재가 예선이 통과되면 전국 청소년 토론 축제 본선을 나오는 거기 때문에 토론과 연관시켜야 돼서 마지막에는 토론 주제를 그 책과 관련해서 그 책에서 읽은 지정도서에서 토론 주제 2개를, 찬반 주제를 2개를 만들어 봐라. 는 걸로 마무리를 짓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글 쓰는 걸로 넘어가는데, 자, 독서 비평문이라고 저희가 아예 썼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넣어달라. 초등학교 1, 2학년은 400자, 초등학교 3, 4학년은 500자, 초등학교 5, 6학년은 600자, 중고등은 700자입니다. 자, 여기 제목, 당연히 지정도서 읽고, 제목 하는 거니까 제목 쓰시고, 내용 여기다 쓰시면 되는데, 모자란다. 그러면 다시 옮겨서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 이 내용에 다 채울 수 있다. 그럼 채워서, 잘라서, 대회 예선에 보내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내가 글을 썼어요. 글을 썼는데, 스스로 여기 채점표를 제공했거든요. 이런 기준으로 하는구나.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내가 글 쓴 게 이 기준에 얼마나 맞을까, 몇 점 맞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왜? 그래야 여러분들이 심사위원이 돼서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독서비평문을 쓸 때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써보면 실력이 느는 그러한 체험을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선생님이 있는 학교나 학원은 선생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다음 단계는 이제 예선을 지나서 본선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토론을 저희가 하게 되는데, 저희 전국 청소년 토론 축제는 특별한 토론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식 확장형 토론이라는 거예요. 자, 그 한국식 확장형 토론을 하는 것은, 한국식 확장형 토론은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진다. 1차와 2차로 나누어진다. 1차는 독서 토의를 한다. 그리고 2차는 여러분들이 만든, 아까 찬반 2개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했죠. 책 읽은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독서 찬반하는 거를 2부에서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키워드를 가지고 합니다. 키워드를 가지고 독서 토의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러려니까 저희가 지정 도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찾는 연습을 하도록 저희가 교재에 내용을 담았죠. 그래서 책 제목을 쓰시고 그 내용에서 1번부터 14번 14개의 키워드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본선에서 대회를 어떻게 하냐면, 그 키워드를 가지고 선생님이 뭐뭐는 네모다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심청이는 효녀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것들로 쉽게 저희가 독서 토의를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준비하면 돼서, 저희가 앞에 키워드 14개 준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질문법, 뭐뭐는 네모다, 키워드는 네모다, 심청이는 효녀다, 요거를 또 14개를 저희가 제공해 줬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본인이 연습을 좀 더 논리적인 표현을 하고 싶고, 논리적으로 상대방들한테 자기의 모습을 비치게 하고 싶다면, 뭐뭐는 네모다,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라고까지 연습을 해 놓으시면 좀 더 논리적인 표현 방법을 훈련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 14개의 키워드를 찾아서 뭐뭐는 네모다까지 했으면, 이제 그 14개 키워드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키워드를 요 가운데 쓰시고, 그 다음에 마구마구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자, 이걸 뭐라 그래? 마인드맵이라 그러죠. 그쵸? 자, 이렇게 여기에 꽃밭이라고 쓰고, 꽃, 학교, 유치원 뭐 이렇게 선생님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연상 어휘 형성법을 여러분들이 훈련해라. 자, 왜 이러한 과정을 만들어 놨느냐 그러면, 독서 토론대에 나왔는데 어휘력이 풍부하지 않고 굉장히 어휘력이 부족해. 그러면 토론대회가 재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풍부한 어휘력을 준비해서 재밌는 토론대회를 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 부분을 준비한 겁니다. 자, 이제 방금 전에 저희 한국식 확장형 토론, 전국 청소년 토론 축제는 한국식 확장형 토론에 이라는 특별한 방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나눈다? 1차에 독서 토의, 2차에 여러분들이 만든 독서 찬반 토론을 가지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2차로 넘어가는 겁니다. 2차 때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자, 여기 토론 주제 2개 쓰라고 돼 있죠. 어디에서 써놨어? 저 앞에서 우리가 써놨잖아. 그걸 갖다 여기다 그대로 갖다가 쓰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자, 여기서 롤링 페이퍼 댓글 토론이라는 게 있는데, 자, 앞에 2개를 썼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를 여기다가 쓰시고, 그 찬반 토론과 관련한 나의 주장을 쓰시고, 그 다음에 친구들에게 넘겨주면 친구들이 여기에 댓글을 쭉 써나가는 겁니다. 자, 이거는 학교나 학원 같은 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면 혼자 하는 학생은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하면, 자기의 주장을 쓰고 다른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나랑 다른 생각을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런 친구들의 생각을 쭉 어떻게 생각할 건지를 내가 예상하면서 스스로 혼자 써보는 거죠. 그래서 쭉 써봅니다. 자, 그럼 또 똑같이 롤링페이퍼 댓글 토론 2개가 나왔네요. 왜 2개가 나왔을까? 아까 독서, 찬반, 토론, 논제가 2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거 여기다 쓰시고 역시 자기 주장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롤링페이퍼로 쓰는데 혼자서 할 때는 스스로 역지사지의 정신을 가지고 다른 친구의 생각들을 상상하면서 써봐라. 자, 이렇게 해서 친구들과 같이 하든 나 혼자 하든 여기 댓글 쓴 거 내용을 보시고 여기 채점을 스스로 해봅니다. 아,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항상 우리는 심사위원이 이런 데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채점을 하니까 나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겠구나. 어떻게 연습을 해야지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심사위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여기에 입장 및 주장 정리. 자, 찬반에서 여기 논제를 써주시고 나는 어떤 입장이다? 찬성이다. 자, 그러면 나의 입장과 친구들 입장. 반대는 체크하지 마세요. 찬성이었다면. 반대라면 반대에다 체크하고 찬성엔 체크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의 입장, 친구들의 입장. 자, 여기서 나의 입장 찬성을 체크했다 그러면 찬성을 체크했는데 나의 입장이 찬성인데 친구들도 그러니까 찬성과 관련된 입장이 정리되어야 되는 거고 내가 반대였다. 그러면 반대로 체크하고 나의 입장은 반대해야 되는 얘기고 친구들의 입장을 나하고 같이 입장을 한 친구들의 입장을 여기다 쓰라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찬성이었다 하면 반대를 비워둬야 되느냐? 반대도 여러분들이 써야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친구들은 바로 반대의 입장들 거기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나오는 거니까 피드백이 된 내용들이어서 아마 채우기가 좀 더 쉬울 겁니다. 혼자 하는 학생들보다. 자, 역시 롤링페이퍼 다음 이후에 댓글 토론 2는 논제가 하나 아까 앞에 쓰니까 두 번째 걸 쓰시란 얘기고 똑같이 찬성 반대를 정해서 하시고 양쪽 다 채워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저희 한국식 확장형 토론에 대해서 이렇게 순서를 정해 이렇게 저희가 그림으로 해놓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키워드 토론을 만드는 이유가 뭐다라고 하는 걸 이런 교구 갖고 저희가 토론대회 때 하는데 왜 그런 걸 이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풀어서 해석해 줬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실제 이런 기준, 이런 순서와 방법으로 진행을 한다. 자, 도서 선정 맨 처음에 교실에 들어가면 도서 선정을 뭘로 할 거냐. 여러분들이 2개인데 그 중에서 어떤 거를 할 거냐라는 걸 비밀 투표랍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투표용지를 주는데 거기에다가 도서 선정을 한다는 거죠. 아니면 바로 그 자리에서 거수로 해서 어떤 거라 하자라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대회는 시작부터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대회다. 그래서 저희 대회는 비리가 있을 수 없다. 여러분들이 선정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서 생각 나누기 하고 그 다음에 토론 박스 이용하고 또 생각 나누기라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토론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감점 행위들이 있다는 거예요. 감점 행위들. 감점 행위가 뭐냐 그러면 발언권을 독점하는 행위. 그러니까 남들에게 말을 못하게 자기 혼자만 계속 손을 들고 자기 혼자만 계속 말을 하는 행위도 위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연관되지 않은 엉뚱한 내용 감점입니다. 그리고 퍼실리테이터한테 발언권 얻고 발언을 해야 감점이 안 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논쟁 시 확대 해석을 하거나
그리고 딴청 부리기 하거나 말꼬리 잡기나 인신공격 등을 하는 것도 감점 처리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저희 대회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투표를 합니다. 이렇게 심사위원도 투표를 하고 학생도 투표를 하는데 여기에 번호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긴 하지만 일단 번호를 쓰고 이름 씁니다. 잘한 아이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한 명, 두 명을. 자, 그러면 여기 한 명 쓰고 여기 한 명 쓰고. 자,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두 명의 이름이 같을 경우, 그러니까 신동명 이렇게 두 번 쓰면 그거는 무효 처리되기 때문에 각각 다른 잘한 사람의 이름을 써라. 그랬더니 선생님 저도 잘했는데요, 남의 이름만 써야 되나요? 아닙니다. 자기 이름도 써도 됩니다. 그럼 잘하는 사람 한 명 자기 이름 써도 됩니다. 자, 독후감 쓰기 2 나왔네요. 자,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지금 뭐야? 독후감 쓰기 1, 이번에 독후감 쓰기 2입니다. 자, 그럼 똑같다는 얘기죠. 왜 두 개 다 책이 2권이니까. 자, 그래서 이건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독후감 쓰기 2번까지는 똑같으니까 넘어가고, 가장 이번 대회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들한테 의뢰를 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번에 너무나 획기적으로 변했어요. 굉장히 시대에 맞게 변해줘서 감사하긴 한데 저희가 처음이라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안내해 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안내 동영상도 찍는 거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좀 더 쉽게 준비하라고 저희가 교재까지 준비해서 그 교재를 어떻게 사용하면 대회에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지까지도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다. 자,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자, 자기소개서 쓰기 부분에 보면 초등부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나 직업을 주고요. 그것을 그 꿈을 위해서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 싶은지를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러면 이거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도 쓸 수 있지만 3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본인이 경험하고 노력한 활동들을 나 구체적인 결과물을 써라. 초등학교 1, 2학년은 이제 막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물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은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 자, 위에 1, 2학년 1번과 2번은 꼭 1, 2학년도 작성을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유치원 때부터 학생들이 꿈을 갖기 시작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땐 당연히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 어떤 일로 세상을 이롭게 만들고 싶은 건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나이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자기소개서에 자기소개서 1번, 2번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도 쓰셔라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꿈이라는 건 끝도 없이 바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등부는 좀 더 초등부보다 자세하게 돼 있겠죠. 자, 본인이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에 대해서 이렇게 문과이냐 이과이냐 예체능이냐, 그리고 무슨 과냐,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자, 선생님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번 기회에 그런 걸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그러한 학생이 되길 바라기 때문에 이 대회에 그러한 것들을 가진 학생들이 참여해 주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대회입니다. 이 대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서 채우시라는 얘기고요. 자, 이러한 나의 꿈, 나의 직업, 나의 학과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으냐, 왜 자꾸 어떤 일을 이루고 싶으냐라는 질문을 하냐면, 저희는 어떤 학생을 원하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보다는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남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이타적인 인간을 육성하고자 하는 단체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도 행복해야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 그러한 자세, 그러한 직업을 갖고 그러한 실천을 하려는 학생들의 모습을 저희는 기대하면서 이 자기소개서와 구술 면접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 잘 포인트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학교는 당연히
위의 내용과에서 구체적인 결과물들이 있을 테니, 자, 신문에 났던지 상을 받았던지 뭔가 포상을 받았던지 블로그를 활용했던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일기 같은 걸로 블로그 활용도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런 것들 같은 거를 제시해 줘서 내용을 써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등부는 당연히 중등부보다 훨씬 자세하겠죠. 그래서 1, 2번은 같지만 3번에 보시면 중등부보다 훨씬 더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읽은 책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자기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나 격언 등에 대한 거, 그리고 구체적인 결과물에 대한 거를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기소개서 쓰기를 이렇게 채점을 저희가 채점 양식을 여기다 제공한 것은 어떤 이유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준으로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심사위원의 입장에서 체크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자소서를 쓰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자소서는 나중에 구술 면접을 할 때 질문하는 그런 자료가 되니까 거기에 내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준비하라고 이 채점을 스스로 해보는 거죠. 그러면 학교나 학원에서는 선생님이 도와주시면 되고, 스스로 혼자 하는 학생은 스스로 심사위원의 입장이 돼서 이 내용을 채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그 자소서를 가지고 2대1 구술 면접, 1대1 구술 면접이 있다는데, 여기서 숫자가 앞에 있는 숫자는 채점자, 면접관, 심사위원의 숫자를 말하고 뒤에 숫자는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구술 면접의 2대1 구술 면접은 교수가 둘이고 학생이 한 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전공적성과 관련된 거다. 전공적성은 뭐야? 내가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고 어떠한 꿈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뭘 준비했느냐,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느냐 라고 하는 걸 체크하는 거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구술 면접은 기본 소양과 심층 면접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학년들,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심층 면접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등부부터 심층 면접이 적용될 거고, 중고등부로 또 나누어진다면 중등부는 조금 낮은 차원에서의 심층 면접이고, 고등부는 진학과 관련한 심층 질문을 저희가 물어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그래서 초, 중, 등 모두 전체 적용이 되는데, 자, 여기 무엇을 하고 싶은가, 어떤 대상의 꿈을 실현하는가,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하는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앞에 자소서에 공통적으로 저희가 초, 중, 고 다 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서 보면 심층 면접이 나오지 않습니까? 심층 면접에서는 문과냐, 이과냐, 예체능이냐, 진학학과, 그 다음에 직업. 자, 초 등은 해당이 없지만 중고등은 바로 이렇게 합니다. 심사위원 2명에 학생 1명이고요. 소요 시간은 4분입니다. 자, 여기에 적성과 관련해서 이과, 문과, 예체능은 어떤 방에서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느냐, 왜 나는 문과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왜 예체능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자세히 준비를 해오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당일 본선에서는 말로 하지만 미리 말하기 전에 여기 서술에 두면 좀 더 연습하는데,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서술하라고 써놓은 겁니다. 자, 진학학과에 관련해서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뭘 가르치는지, 그리고 이 진학학과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어떻게 접근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자, 그 다음에 진학학과에 대해서 내가 뭘 준비하고 성실하게 뭘 준비하고 있는지를 드러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전공의 심층 관련해서는 저희가 학과, 진학하려는 학과와 질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적어도 중학생 정도에서는 내가 국문과를 가려고 그런다 라고 하면 국문과가 어떤 학과냐 정도겠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국문과를 진학한다 그런다면 가장 좋아하는 시인의
시를 읊어봐라 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 그 정도의 심층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라 라고 말씀 미리 언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공적성을 이제 해보면 저희가 준비를 하면 그다음 여기에 뭐가 있다? 네, 채점표가 제시됩니다. 아, 어떻게 심사위원들이 체크하는구나, 어떤 기준으로 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자소서를 쓰고 어떻게 구술면접 때 준비를 해야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심사위원의 입장이 돼서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강의의 마지막으로 1대2 구술면접입니다. 여기서 시사 찬반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세요. 초등부는 시사 찬반이 잘 안 되지 않나요? 예, 초등부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의 방식으로 물어볼 건데, 하나는 이렇게 그림을 주고, 이렇게 그림을 주고,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 무슨 느낌이 오죠? 제목을 정해보는 겁니다. 자, 선생님은 어떤 제목이 생각나냐면 딱 걸렸어, 이런 제목이 생각납니다. 자, 그럼 어떤 학생은 다르게 제목을 정했다. 그러면 둘이 서로 자기 제목이 왜 면접관한테 좋은 점수를 맞아야 되는지를 서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 생각의 충돌이 일어났죠. 자연스럽게 토론의 형태가 가지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질문을 할 거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요즘에 생활 속에서의 시사 찬반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죠. 짬뽕을 먹고 짬뽕을 문 밖에 내놨는데 옆집에 강아지가 그걸 먹고 죽었어요. 그랬더니 옆집 아줌마가 강아지가 죽었으니까 장례비를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장례비를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자,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한 수준에서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들. 짜장면이 좋으냐 짬뽕이 좋으냐, 역시 질문이 가능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바로 어떻게 초등학교는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는 시사 찬반으로 합니다. 시사 찬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사 찬반으로 저희가 이제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는 거, 이런 시사를 많이 준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유리합니다. 일단 시사 찬반이니까. 두 번째는 저희만의 카드들이 있는데, 그 카드에는 그 카드로도 이용할 거거든요. 그 카드는 얘는 뭐가 쓰여 있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진 이후에 누가 공양미 300석을 가져가야 되느냐 라고, 이런 부분들의 찬반, 경제적 찬반, 시사 찬반, 이런 것들이 제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미리 준비를 해오시면 여러분들이 무난히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렇게 채점표까지 제시해 주는 건 여러분들이 심사위원이 돼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고, 학교나 학원에서는 선생님이 도와주시면 좋은 수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교재를 통해서 대회 준비 착실하게 잘 해주시고 학생 모두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좋은 상을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노력에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